안녕하세요. 이제 한창 부가세 신고를 할 시즌이 된 것 같죠? 아마 이번 주 주말이 피크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항상 부가세 신고하면 찝찝하죠, 하고 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맞는지, 환급 받아야 될 금액이 맞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가 잘 되었는지 진짜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간이가세자가 아니고요. 일반가세자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간이가세자는 아예 시스템 그 부가세 계산하는 그 논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홈택스 한번 들어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홈택스에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해가지고 위에 세금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옆에 가셔서 신고 도움 자료 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 자료 통합 조회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국세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과세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2025년 2기라고 나와 있고 옆에 신고 구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세 기간이 뭔지 그리고 신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론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안 봐요.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이 또 대부분이시거든요.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기간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내용에 대한 것을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그 기간이에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 1년 단위에 내가 번 거를 소득세를 신고한다라고 보면 되고 부가세는 1년에 두 번이에요. 과세 기간이 6개월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라고 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합니다. 지금 부가세 신고하는 거는 2025년 2기, 그러니까 2025년도 하반기에 관한 부가세를 지금 현재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과세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옆에 신고 구분은 뭐냐? 이거 세금은 그 중간에 한 번씩 잘라서 한 번 더 내거나 한 번 더 신고하는 제도를 둬요. 소득세도 보면 중간 예납이 있고요. 부가세는 예정고지라고 하는데 예정고지 내지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은 과세 기간이 너무 길다. 법적인 과세 기간은 1기, 2기, 상반기, 하반기지만 그 중간에 또 반을 잘라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소규모 법인 말고는 1년에 4번이 신고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그냥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하고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예정 고지,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어떤 특정 금액을 납부하라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건 예정 고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신고 구분에는 자 1기 예정을 선택을 하면 1월부터 3월까지 자료가 조회가 되고요. 1기 확정을 누르면 4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그리고 1기 예정 확정을 누르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 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기 예정을 조회를 하시면 7월부터 9월까지 자료가 조회가 되고요. 2기 확정을 누르게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기 예정 확정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주로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이거를 조회하겠죠. 보통 여러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2기 예정 확정,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 내용을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예정 확정을 클릭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죠. 내 과세 유형, 나는 일반 과세인지 간이 과세인지 나오고 그리고 내 주 업종의 코드 그리고 이거는 법인이니까 위에는 상관없고 그 간이 부가율 같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만 나와요. 그리고 관할 세무서, 네, 관할 세무서고요. 그리고 과세 기간에
내가 25년 2기 예정 확정을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25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내용이 나오겠죠. 이 기간 동안에 매출과 매입, 그리고 다른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고려할 게 여기는 무슨 전자적 방법이나 아니면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알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종이세금 계산서 받은 거. 이거는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이 모르겠죠. 개인 간에 서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는 일반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쿠팡, 네이버 이런 데는 판매 결제 대행 여기에 자료가 반영이 되는데 이런 판매 대행 업체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업체가 있고 하지 않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 하지 않는 업체도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 있어요. 그 업체에 대한 매출액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다행히 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뭐 나이스페이먼트 이런 굵직굵직한 판매 대행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끔 신생 그 판매 대행 업체나 아니면 영세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금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8, 90%는 이 자료 안에서 부가세 신고가 대부분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반영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제공하는 자료 안에서 금액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래 한번 보시면 매출, 매입, 공제, 그리고 부속, 서류, 제출 대상, 그리고 기공제 항목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번, 2번이에요. 자, 1번은 내 매출.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 매출을 전부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말한 그 종이와 이런 거는 뺀 거예요. 자, 그리고 매입은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내 매입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는 거고요. 공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낸 세금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속 서류 제출 대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yes, y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해당 명세서에 대한 제출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서류도 작성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공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한도 걸리실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이하고 뭐 반영 안 된 신용카드 없고 판매 결제 대행에 자료가 없는 판매 대행 업체는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거의 이게 다예요. 부가세 신고에. 그럼 여기서 부가세 신고 납부 또는 환급되는 금액을 어떻게 찾느냐. 자, 매출 항목 보시면 여기에 내 매출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 얼마고 그리고 신용카드 얼마고 현금 영수증 얼마고 판매 대행 결제 금액 얼마다 라는 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전자 계산서는 지금 매출 항목에도 있고 매입 항목에도 전자 계산서라는 항목이 있는데 세금자가 빠졌죠. 세금이 없어서 빠진 거예요, 이름에.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부가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이 없잖아요, 옆에.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단지 신고서에는 전자계산서의 금액은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신고는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산서는 원래 세금이 없다 치는데 옆에 신용카드가 밑에 신용카드 보시면 부가세 포함으로 금액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신용카드하고 판매 대행 결제의 이 금액이 왜 부가세 포함으로 제공되는지는 알아요. 몇십 년 전부터 관행이 이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고 뭐 이런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뭐 그런 스토리는 지금 와서 뭐 의미가 없고 하여간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이제 포함 금액을 제공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굳이 지금 와서 사실 이게 조회된 금액에서 나누기 1.1 해가지고 거기에 10%가 세액인데 그렇게 좀 제공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전산으로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 같은데 꼭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롭게도 우리는 이 부분을 공급 가액 부분과 세액 부분을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조회된 금액은 307만 7,025원이잖아요. 이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이제
원래의 물품 가격인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이 307만 7천 원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오고요. 그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 나뉘어 주시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지네들이 이제 다 하니까 이제 갈라 나오는 거고, 판매 결제 대행 같은 경우에도 공급 대가가 나오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나눠주면 77만 4,124원이 공급가에 70만 3,749원, 그리고 세액이 7만 375원이 나오죠. 이렇게 딱 발라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다 이제 나왔죠. 그럼 여기서 부가세잖아요. 부가세 신고면은 앞에 공급가액은 지금 이게 부가세 납부 금액하고는 그 상관이 없는 금액이고, 이 공급가액은 결국은 소득세 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가세니까 옆에 세액 부분을 이제 정산해서 납부 또는 환급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옆에 가서 매입 항목을 보시면 여기도 똑같죠. 원래 부가세라는 거는 쌍방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여기 다 조회되는 금액이 있으면 다 합쳐야 돼요. 세액 부분을. 자, 지금 여기는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하고 사업용 신용카드하고 이렇게 두 군데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매입 부가세가 되는 거고요. 1번 항목에, 그러니까 1번 매출 항목에 세액을 다 더하면 매출세액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이게 먼저 낸 세금이라고 보시면 편하다고 그랬죠.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안에 내가 이 과세 기간에 낼 세금을 먼저 미리 낸 세금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정고지세액 해가지고 65만 2천 원 있어요. 미리 낸 세금이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하면 다 나온 거예요, 세금은. 자, 1번을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세액이 721만 4,486원, 그리고 신용카드의 세액이 27만 9,730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의 세액이 22,278원, 그리고 판매 대행 매출이 7만 375원. 이 금액을 다 더하면 758만 6,869원이잖아요. 이게 매출 부가세예요. 여기서 매입 부가세를 빼는 거예요. 그럼 매입 항목에 부가세를 다 더하면 돼요. 매입 항목의 부가세 434만 2,526원.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에 있는 부가세 5만 396원을 더하면 439만 2,922원이 나오죠. 아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리고 더 빼줘야 되는 거 있죠. 미리 내가 납부한 세금 3번 65만 2천 원 있죠. 요거 빼주면 254만 1,947원이 나와요. 이게 대충 여러분들이 낼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일반적인 제조업에는 거의 들어맞아요, 금액이.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판매 대행을 거쳐가지고 매출을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금액의 1.3%의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고 있는데, 이 합친 금액의 1.3%를 추가적으로 빼주면 거의 부가세 납부 금액과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판매된 결제 금액 합친 게 409만 6,324원밖에 안 돼서 여기서 1.3%를 곱하면 5만 얼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가 되게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반영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부가세 신고 금액이랑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만약에 종이세금 계산서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다라면 그 부분 더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부가세가 산출이 되죠. 자, 다만 여기서 보시면 부가세 신고할 때 앞에 보시면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금 영수증,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이 있고, 뭐 등등등, 여기 판매 대행 매출 자료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1월 16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이는 이런 매출이나 매입 같은 자료도 여기에 나온 날짜가 되어야지 비로소 완벽하게 조회가 되거든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매출 항목에 신용카드 조회 한번 눌러보시면 아직까지 이거는 반영이 덜 됐다는 얘기죠. 11월, 12월은 아직 그 자료가 안 불러와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죠. 매출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안 불러 나온 거죠, 아직까지. 그 자료 제공일 이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신용카드 뭐 7, 8, 9, 10 이렇게 쭉 나오죠. 나오고, 그리고 매출 항목에 판매 대행 여기 조회를 눌러보시면 네이버 쿠팡 뭐 여기서 일어난 판매 대행 업체 나 그 피지사 이런 데서 매출이 일어난 경우 여기 다 조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매입 항목에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한번 해보시면 이런 팝업이 나타나는데 자, 지금은 여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불러 나왔고요. 쭉 보시면 전체가 있고 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전체는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한 카드에 대한 사용 내역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옆에 공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용 내역 중에 제가 부가세 신고를 지금 하셨으면 공제, 불공제 설정에 대한 거를 그 부가세 신고 영상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공제, 불공제 체크를 했잖아요. 거기서 공제 대상 금액만 여기에 불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제, 불공제 설정을 먼저 하시고 여기 와야지 이제 그 공제 대상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면 매출 항목에 부가세를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 항목에 부가세를 다 더하고 3번 공제 항목에 금액을 다 더한 후에 1번 매출 부가세에서 2번 매입 부가세에 차감하고 3번 미리 납부된 금액 차감하고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과 판매 대행 매출 금액에 1.3% 금액을 추가적으로 빼준 금액이 부가세 납부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미리 부가세 좀 알고 싶다 했을 때 요 화면을 조회해가지고 미리 이 정도 되겠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금액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화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먼저 한번 보시고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 그대로가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종이세금 계산서 조금 넣고 그리고 뭐 사업용 신용카드 이외의 카드 여러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거 좀 넣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그 신고서에 동일하게 나올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부가세 신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